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김용 본격수사 검찰 칼끝 이재명으로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김용 씨, 지금 이 민주당 민주연구 부원장이죠. 예전에 경기도 시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방성환 의원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김용이라는 분 어떤 분이에요? 저가 이제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네. 그 도의원 초선을 했는데, 저희가 분당의 약탑 임해 삼평동시였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네. 그 중에 임해동 삼평동의 시의원으로 이제 재선을 하신 거예요. 예. 재선해서 저하고 4년간을 같이, 당은 달랐지만, 네. 도의원하고 시의원으로 네. 같이 의정생활을 했어요. 지금 캐릭터는 알려진 게 없는데 어떤 분입니까? 인간적으로. 캐릭터를 제가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랑 또 이렇게 연배도 비슷해요. 예. 그리고 근데 있는데, 물론 굉장히 그 대변이라든가 네. 언론 홍보 쪽에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언변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요? 네, 사람 간의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어서, 네. 이재명 지사 그 시장 시절에 같이 채측근으로 그때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는 시의원하고 저 시장하고의 관계고, 저희 이제 도의원하고 관계지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때는 별로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대장동 사건이 노출되면서 이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인허가 문제 등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도시개발공사가 관련되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 그다음에 김용 이런데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지는 증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원래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이었던지. 유동규 본부장이 그랬었던 거죠. 김용 씨 아니에요? 네. 이 의원님, 지금 기사로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정진상, 김영 정도는 그냥 내 친구다. 이랬고, 최근에 나온 기사가, 이 김영 씨가, 남욱 변호사의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동규 당신이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사 신빙성 또 의원님으로 느끼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정도에서 거기 정무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얘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물증까지도 잡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 검찰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그런 그 진술이 어느 정도 다 맞다라고들 한다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것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건 제대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누군가에 대한 타겟이 있고 그 타겟층들을 가기 위한 어떤 절차로 보여지는, 그리고 시민들 또한 도민들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암리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절차이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이고, 이 사람에서 끝날 것이냐 또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이게 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성남시, 경기도, 지금 성남시 중심이 경기도. 성남 주인공들이 다 경기도에서 공무원하시거나 시장하시거나 이런 분이에요. 도민들로서 아주 기분 나쁘고 속상하거든요. 이제 오늘 도민 입장을 계속 대변하나요?
아니 저는 사실 예. 뭐 이번 건도 좀 회의적인데 이번에도 저기 김용 구속하면서 네. 이게 어떤 증거가 있으면 증거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텐데 네. 뭐 신문에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했대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증거를 찾았다고 하는데 찾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회의적이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막 여러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김용 사건, 그 다음에 성남 FC 관련 사건, 네. 쌍방울 사건이 계속 오는데 그냥 언저리만 돌지 않나. 뭔가 이렇게 핵심을 딱 찔러갖고 증거라든지 확보됐던 그거 가지고 확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언저리만 도는 거 같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어디 범죄 혐의는 네. 입증됐다는 거죠, 같이. 근데 일단은 혐의는 입증됐지만 그거를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지고 더 구속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 공소장이 들거든요. 좀 적시된 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성 있는 거고. 네.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팀에는 유동규 씨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최근에 아주 그냥 뭐 어록을 많이 쏟아내서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처럼 지냈는데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김영 씨가 구속되니까 이재명 지사가 또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안타깝다. 이러셨더니 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8억 부분이잖아요, 우선. 네. 그러니까 8억 부분이 남욱 그 변호사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뭐 전달 과정, 뭐 증거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을 발부된 당시에 그것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고 아까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영장 발부할 때 요건이 또 하나 요건을 어느 정도로 갖춘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나머지 범죄 혐의 뭐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지금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문제 같은 경우는 8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하나의 논점이 그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받느냐 아니냐 이런 건데 앞에 부분 8억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부분은 자금의 흐름 부분이 이동 경로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전달 과정이 있을 거고 이게 실제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이제 경찰 조사하고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구속영장 단계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법원에다 공소장 제기 단계인데 기소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그 흐름하고 자금에 대한 증거가 밝혀진 상태면 김영에 대한 그 부분은 그게 딱 그 주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대선 자금으로 갔느냐 아니냐 부분은 또 다른 또 증거 부분을 갖고 하는 거지. 근데 앞에 8억 부분하고 자꾸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이게 뭐 표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럼 8억이라는 부분이 누구로부터 나왔고 어떤 전달 과정이고 또 어디서 전달이 됐고 또 김용에게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그 자체는 아까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성격인 거잖아요. 받았다라면 그게 다시 돌려주지는 어떤 발랐다라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아까 이제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단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구속영장 발부와 현재 공소제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는 이미 상당한 증거랑 입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증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유동규에 대한 진술이 명확히 있는 거잖아요. 진술이 있는 거고 그 앞에 전달 네 과정의 전달에서도 진술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단언할 수 없는 게 결국 이거의 판단은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거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재판소에서 증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가장 큰 거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법관에게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범죄 혐의와 아까 이제 도주 의뢰하고 증거인멸에 그럼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된 건 아닌가. 이 정도로 그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지 법원에까지 넘어간 부분을 우리가 예단을 가지고 그랬을걸? 이거는 우리가 추측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자금 넘어갔을걸?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 앞부분이 입증된 다음에 논의되고 또 하나의 기획되는 그 대선자금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거를 인지했느냐 혹은 지시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인지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포괄적 공동체? 뭐 그 안에서 제일 가까운 분들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할 때는 네.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것으로 답을. 아니 저는 정치적인 초이군요. 네, 저는 그잖아요. 그 네.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정도 대학 최측근 아니냐 이러잖아. 하시고 계세요. 네? 정진상 씨, 김영 씨. 이렇게. 정진상 씨, 김영 씨 부분에 대한 우리 최측근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측근이라는 개념이 과연 뭘까에 대한 어. 일반 상식선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최측근이 알고 그다음에 받았고 기획을 했다면 그 최측근과 또 다른 최측근 부분은 어떨 건지 그냥 국민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해 보죠. 근데 네. 또 채찍근이어도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사실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사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채찍근에서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아주 친한 분들 몇몇 분들이 네. 지금 같은 진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보다는 다수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이 볼수 있을 것 의원님 같아요. 정치적 역정 속에서 최측근이 뭐 배신을 했다고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김 박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뭐 성남FC, 뭐 유동규, 대장동, 백현동 뭐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뭔가 올해 안에 이재명 당대표를 아주 곤경에 처하기로 이 여권과 검찰 이런 쪽에 작심을 하고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이러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총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지금 워낙 많은 이제 혐의로 계속 가고 있으니 좀 이제 냄새가 나는?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그 전에 전 정부가 네. 할 말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내로남불, 어. 적반하장,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역지사지. 프로그램 말미에 강경해지시네요. 네, 좀 그렇게 좀 봐주시는 것도 네, 생각해봐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고 사건에 대한 실체 확인인 거죠. 네, 네. 그 사건에 대한 실체 부분을 좀 있었잖아요. 봐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요 질문을 좀 끝으로 프로그램을 접을까 합니다. 지금 도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도정 활동을 하시니까 예전에 그 박흥석 부장님 이제 경기일보 편집 국장을 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금 당대표 이런 어떻게 보면 권경에 처한 입장,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동연 지사. 중요한 경쟁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같은 민주당 인사로서 속상하다 이럴까요? 네네. 저는 김동연 지사가 그 중요한 라이벌을 제거하는 이런 개념은 아직 당선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김동연 지사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부총리로서 가치관도 있었고 지금 또 도지사로서 여러 기회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대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걸 구체화하거나 또 상대방 누군데 여기가 하나 없어졌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지금은 사실은 도정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주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 그냥 의회하고 같이 협치하시고 더 나가서 연정까지 하시고 해서 민생 챙기는 부분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떠세요?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 그 얘기만 나올 때마다 기본소득과 다르다. 이건 다르거다.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에 엄청 신경 쓰는 거. 이번 도정집도 제가 넣어드릴게요. 제가 먼저도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지적했었던 얘기인데 어떤 말 바꾸기와 명칭 변경으로 사업이 바뀌진 않습니다. 간판을 바꾼다고 내용이 바뀌진 않거든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근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그 이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회와 협치에 대한 부분으로 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도 어떤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김동연 도지사의 이제 지금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도 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도지사로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한데 김동연식의 복지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시정연설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그냥 어떤 좀 이제 큰 바운더리 안에서만 얘기를 하시고 인수위에서나 공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나온 것이 없대요. 없대? 네, 없다는데요. 그래서 120까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목록은 나온 것 같아요. 목록은. 목록은 나왔고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이 말씀하신 기회와 협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고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숙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시네요. 아니요. 저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할게요. 또 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같은 전사예요. 이번에 이제 11월 2일 날 제가 이제 김동연 지사님하고 40분 일문일답을 이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기회소득하고 뭐 기본소득하고 또 우리가 뭐 소득주도 성장론의 소득 삼형제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과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구체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같이 심도 있게 한번 도정 질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김 박사님 이 주제 관련해서 어떤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앞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아까 뭐 기본소득, 기회소득 제가 봐도 그냥 이름만 좀 바뀐 거 아니면 대신에 더 타겟팅 하겠다라는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뭐 나머지는 어떤 차별화를 둘지는 아직 뭐 연구 용역 맡긴다고 하니 이게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김영 본격수사검찰 칼끝 이재명으로 5번째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오늘 토론 아주 예상보다 핫했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이혜원 도의원님, 그리고 박성환 도의원님, 김세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유부 7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도민 친화적이고 보다 뜨거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